강원도 부동산 특집 2탄입니다. 영동권은 당분간 나아질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더 나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우글우글 막 엄청 버스채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고성 사야 된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이니까 지금.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외지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땅들도 한동안은 소강 상태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잘 안 파신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놓는 매물 자체가 없다. 단독 인터뷰를 한 것처럼 또 단독으로 포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어느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떴다방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뭐 나중에 이제 뭐 돈 돌려달라고 하면 이거 써버리고 없는. 강원도 부동산 특집 2탄입니다. 최근에 뭐 이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좀 주목받고 있는 영동 지역 부동산 네. 상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강원도는 크게 이제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잖아요. 영서 지역은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어떤 이점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반면에 영동 지역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지고 관광지가 많은 특성이 있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KTX가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속초 같은 경우도 춘천 양양 고속도로, 또 지금 동서고속과 철도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동 지역이 갖고 있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투자적인 어떤 개발 가능성, 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뭐 강원일보에서도 관련된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요. 네. 저는 사회부 기자잖아요. 네. 그래도 경제부 기사도 같이 보는데 사회부하고 경제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동해안 땅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꾸준히 이제 게재를 해왔었어요. 근데 지난해 기사에서도 속초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네. 이렇게 썼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상황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시에도 교통망과 바닷가 인근 상업시설 투자가 이제 원인이다, 그 인상 원인이다고 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강릉과 속초, 양양 등 이 동해안 지역이 강원도 내 집가 상승의 최상위권을 다 휩쓸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망이 일단 좋고요. 게다가 SOC, KTX, 동북부선 이런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동권은 당분간 큰 변수가 없는 한 나아질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 같고. 본인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 한국감전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땅값이 2.09% 올라서 가장 높았고요, 도내에서. 같은 달 도내 평균 상승률이 0.154%였는데 예. 그거보다 0.55%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양양도 각각 0.202, 0.201% 이렇게 오르면서 1, 2, 3위를 모두 영동권이 이렇게 차지를 한 건데요. 네. 한국감정원에서도 영동권 토지 가치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일단 교통 SOC가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대한 외지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토의 최북단, 조용하던 고성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저곳 고급 아파트가 하나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작 7,300여 명, 4천여 세대가 거주하던 토성면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관련해가지고 고성 현지에 좀 취재를 다녀왔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아, 계속 손님이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하면은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막 우글우글 막 엄청 버스채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걸로 진짜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실감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동해북부선이 어쨌든 이제 개통이 되면은 접경 지역 부분이 좀
좀 활성화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정작 잘 안 파신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호재가 계속 이제 계속 뭐 잘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놓는 매물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가격은 그럼 과연 얼마나 되냐 이것도 좀 알아봤는데 그쪽에 바닷가 인근에 이제 바로 보이는 카페가 350제곱미터에 15억 9천만 원에 지난해 4월 3.3제곱미터에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토성면 지역 바닷가 땅이 평당 1,500만 1,500만 원. 원씩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성군 아야진 해변길에 위치한 또 다른 펜션으로 사용하는 이 주택을 봤는데요. 75제곱미터에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 거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정말 비싸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데는 그렇게 비싸고 막 조금만 뒤에 있어서 안 보이면은 뭐 500, 600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 600 고성 땅이 그렇게 오르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잘 아시는 거 보면 네. 고성에 땅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고성에 집이 있죠. 집이시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10년 전만 해도 강원도 영동 지역 특히 고성, 양양 이런 데 하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동해안에 쫙 늘어서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또 북부 지역은 항상 남북 관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1996년에 북한에 무장 잠수함이 넘어와서 무장 공비들이 왔었죠. 그 안보가 중요해서 고성부터 저기 삼척까지 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민가가 있는데도 철조망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면서 철조망들이 철거가 됐는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불과 한 5년, 10년 만에 그쪽 바닷가에는 다 펜션, 카페, 숙박업소들 이런 게 쫙 들어온 거죠. 진짜 이게,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더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없다. 계속 더 악화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없는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땅값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제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서울 불바다 발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도 강원도 영동 지역은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지금 가장 개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곳이 바로 원산 쪽입니다. 강원도 원산.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원산하고 원산의 갈마지구라는 관광시설을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 베트남의 휴양지처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거기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영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를 연결하고 나면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계가 되고 원산에서부터 강릉까지가 단일한 어떤 관광 특구로 갈 가능성. 고성 취재 갔을 때도 이제 부동산 업계분들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면 지금 고성 사야 된다고 지금 사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이니까 지금 얼마 유효한 건가요? 유효합니다. 여하튼 강원도 영동 지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아야진 바로 옆에 이제 고향이 있는데 지금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외지인들이 많이 샀고요. 이미 외지인들이 많이 샀고 그나마 남아있는 땅들도 파는 거는 이제 한동안은 소강 상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취재 요정의 지인 찬스로 전문가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강원 기자회견 지금 저희 방송 중인데 일단 6.1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의 영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6.17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체가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는 한 어쨌든 국내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형 주택들에 대한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서울보다 좀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바다가 보인다든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혹은 수도권에 있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바다 조망이 되거나 혹은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들은 어쨌든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규제가 당분간은 없겠다라는 어떤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오히려 이런 투자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땅값이라든지 아파트 값이 일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를 할 때 어디서 사는 게 그래도 좀 손해 없이 말하자면 살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자금 여력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강남권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강원도에서 강남으로 투자를 해? 실제 지금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결국엔 소액 투자자들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아마 서울 쪽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실거주의 목적인 분들은 지금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양주택들 특히 지금 뭔가 관광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들 외에는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의외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외부 수요들이 투자 타깃으로 잡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지역이 이 도내의 어떤 유입 인구라든지 혹은 내부 수요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너무 노후주택들이 아닌 곳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강원도로 몰리고 있는 현상,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투자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실거주 목적에 맞는지를 잘 유념해서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실제 제가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강릉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거의 5억 5천 정도 가고 있거든요. 예. 그 내부에 내곡동이라든지 혹은 강릉 내부에 있는 특히 한 5층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의 가격이 한 7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만약에 내부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5억 5천 주고 사는 것보다는 상가에 7억짜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수요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도저히 실수요자들은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직접 모셔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출연을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개발 이런 게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사기 행각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기획부동산 사기가 전국적으로 좀 많다고 하던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떴다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좀 불가능하거나 좀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마치 그런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쪼개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쪼개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땅 산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기 당했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이면 떠버리고 없는 이제 그런 기획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임야 또 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먹이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기획 부동산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집단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지분을 쪼개서 팔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공유 지분으로 다 돌려서 2,344분의 몇 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0몇 명, 거의 20명 이런 식이 한 임야를 이렇게 구분 소유하는 거죠. 그걸 돈을 모아서 기획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는데 실제 투자자들이 나중에 개발이 안 되고 나서는
그럼 뭐 돌려받을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이제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고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를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사기를 당했구나 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획부동산들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유령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다 돈 받은 거 다 빼돌려 놓고 다 땅에 묻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 판결 받더라도 형사상 합의도 어렵고 이제 민사상 돌려받으려고 해도 이제 돈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기획부동산에 당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죠. 외지인 분들이거든요.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뭐 강원도 어디에 있는 산 안 와보세요. 한 번도. 사고 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산 게 이거였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리부족 철저히 하시고 현장 답사를 무조건 가셔야 되죠.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과연 내가 실제 개발 해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다 이제 답사해보고 알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독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네.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가 먼저 쓰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사가 아닌 다음에야 써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쟤네 독자랑 우리 독자랑 다르다라는 생각이면은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이게 구독자가 많고 열독률이 높다 하면은 그 기사를 그대로 아이템 찾아서 자기가 취재를 하되 거기에 토대를 잡아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일명 우라카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베껴쓰기? 그렇죠. 문제되는 소지는 없나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암묵적으로 이 정도는 이거 우리 걸 보고 썼구나 하고 상호간에 언론사에서 용인을 하고 아예 똑같이 써면 문제를 삼죠. 똑같이 쓰면.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 간에도 종종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인터넷 언론이나 전문 이제 그런 신문, 온라인 매체 이런 데서 기사를 쓰면 조금 1시간, 2시간 뒤에 단독을 달아갖고 포털에 크게 실립니다. 주요 매체에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원주 3부자 네네. 그 경찰이 유출한 그 내용. 네. 그 경찰관을 만나지도 않은 기자가 자기가 단독 땡땡. 인터뷰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단독으로 포털에 나갔어요. 장난 아니게 사람들이 많이 봤죠. 비난도 그 당사자의 비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어느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었죠. 그러니까 그게 오보였던 것이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 기사들 중에 뭐 우리가 그 사건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 현상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분만을 부각하다 보면 본질이 호도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고성의 땅값 2천만 원 실제? 고성의 땅값이 2천만 원 호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주 요지에 있는 땅이 그렇다는 거지 고성의 전체 바닷가 보이는 땅이 마치 다 2천만 원이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우리가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보도를 해야 돼요. 즉석 헤드라인 네. 오늘은 정별림 변호사님께서 네. 선별을 해주실 텐데 주제 네, 혹시 주제는 뭔가요?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명언을 한번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너무 제가 얘기하고도 어려워요. 저는 항상 표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울리는 말로 하겠습니다. 살아야 집이다. 살 집만 사자.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있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뭐 이런 괜찮네. 거죠. 그거 몰랐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새 아파트의 역습. 바다가 사라진다. 바다 조망을 조망을 가린다. 가린다. 바다를 너무 조망하는 곳에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면 인상적이네요. 인상적이네요. 나중에는 바다가 없어지는. 새 아파트가 정말 역으로 공격하는. 저는 앞자락을 좀 깔자면 이 부동산 자체가 이거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주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 끊어내고 주거권의 가치 바라봐야. 참 좋은데 이렇게 우리 깔면 리포트 제목으로 이렇게 깔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비수처럼 딱 꽂힌 명언이 있어요. 새 아파트의 역습
바다가 사라진다. 바다가 네. 사라진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